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백제를 이은 동북 지역과 만주족에 대해 동북 공정을 해왔음을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왕리안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만주족 출신 학생이죠. 교수님들은 제가 쓴 논문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특히 5000년 문명의 중심, 중화사상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 졸업 논문은 학내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언제나 중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제 인생은 지난 여름방학 고향 마을 근처 무덤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을 맞아 고향인 야오닝성 단둥 외곽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 뒷산에 들어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영지버섯을 찾고 있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근처 동굴에 급히 대피했습니다. 우연히 손전등을 비춰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져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일부가 드러난 것이었죠. 이상하게도 무덤 입구에는 중국 글자가 아닌 낯선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살펴보니 녹이 슬었지만 아직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비단 조각에 쌓인 묘한 형태의 옥인장과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제가 전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글처럼 보이는 문자가 써 있었습니다. 폭우가 그치자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것은 바로 문화재 당국에 신고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먼저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드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내용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디서 이걸 찾았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낮고 심각했습니다. 뒷산 동굴 근처요.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무덤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드러났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때가 왔구나. 내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내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의 진짜 역사에 대해 알려주셨단다. 하지만 그 증거물들은 문화대혁명 때 모두 불태워졌지. 내가 찾은 이것은 우리 가문의 진짜 증거물이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사실 만주족이기 이전에 다른 민족이었단다. 할아버지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이것 봐라. 이 글자가 보이니? 부여라는 글자다. 무여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민족인가요? 아니다. 이건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라는 나라의 왕족 성씨였어. 내가 찾은 무덤은 우리 조상의 것일 가능성이 높구나. 백제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한국 역사책에나 나오는 작은 나라가 아닌가요? 중국의 변방 제후국 중 하나였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백제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가문은 그 나라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지.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화사상으로 무장했던 제가 중국의 변방, 만주족도 아닌 한반도의 고대 왕국 후손이라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중국인입니다. 만주족이고요. 그런 작은 나라와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리아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내가 믿어온 역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란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역사책에도 없는 우리 가문의 진짜 이야기야. 그날 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모든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가문의 비밀,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 태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한국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문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우리시며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차양이 서재에 가득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실 이야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리아나, 이 사진을 보거라. 할아버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이분이 내 증조 할아버지시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이 바로 내가 오늘 발견한 그 옥 인장과 같은 것이야. 사진 속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은 손에 지금 제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옥 인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왜 이 인장이 무덤에 있었던 거죠?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무렵 가문의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조상들의 무덤 근처에 숨기셨단다. 누구에게도 그 장소를 알리지 않으셨지. 다만 때가 오면 후손이 찾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 같은 소수민족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였어. 특히 과거 역사에 대한 물건들은 모두 파괴되거나 불태워졌지.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가문의 역사가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워하셨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 백제 왕족의 후손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백제는 660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백제 왕족과 귀족들 중 일부가 중국 땅으로 피신해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어갔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낡은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요동반도 지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건난고성에 백제 유민들이 모여 살았단다.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그들은 약 150년간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작은 왕국을 이어갔어. 그런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물론이지. 중국의 공식 역사는 그런 이야기를 크게 다루지 않아. 정복당한 민족의 이야기는 늘 승자의 역사에서 지워지기 마련이란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발견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인 부여태비에 관한 기록이야. 그녀는 백제 멸망 30년 후에 태어났지만 백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성이었어. 놀랍게도 그녀는 당나라 황족인 이용과 결혼하게 되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부여태비와 이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건은 귀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어. 그들의 후손 중 일부가 우리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란다. 제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중화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국인이 아닌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리아나,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단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하지만 그 뿌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다양하지. 순수한 혈통이란 건 어디에도 없단다. 모든 민족은 수많은 교류와 융합의 결과야. 할아버지는 두루마리에 있는 한글 같은 문자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이니? 이건 만주어를 한글로 기록한 거야. 우리 조상들은 만주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글을 이용해 그 소리를 보존하려 했단다. 어떻게 한글을 알게 되셨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온 이주민들과 교류했어. 그들에게서 한글을 배웠지.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된 문자니까 우리 언어를 보존하기에 완벽했단다.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숨겨온 우리 가문의 마지막 비밀이야. 내 증조 할머니께서 만주어를 한글로 기록한 책이지. 내가 무덤에서 발견한 인장과 두루마리와 함께 이제 우리 가문의 진정한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모두 모였구나.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록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리아나,
내일부터 내게 이 문자들을 가르쳐 주마.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내가 읽을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부여태비, 내 조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과 그 비밀을 공유하는 부담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역사책에는 그저 작은 변방국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는 법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패자의 시각,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시각에서 본 진짜 역사란다. 부여태비는 어떻게 당나라 황족과 결혼하게 되었고 백제의 혼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마.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옛 사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듯한 작은 사당이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매년 음력 7월 16일마다 이곳을 찾아 조용히 제사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을 모시는 곳이란다. 사람들은 이곳이 그저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부여태비를 기리는 사당이지. 할아버지는 먼지 쌓인 제단을 정성스럽게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발견한 옥인장을 사당 한가운데 놓으셨습니다. 이 인장은 부여태비가 당나라 황족과 결혼할 때 지참했던 물건이란다. 부여씨 가문의 상징이지.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부여태비는 정확히 누구였나요? 그리고 어떻게 당나라 황족과 결혼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사당 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사당 안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여태비는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증손녀였어. 의자왕은 660년 나당연합군에 패배한 후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갔지. 그의 아들 부여융도 함께 포로가 되었고 부여융의 아들 부여덕장이 부여태비의 아버지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을 읽는 듯 나지막했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에 끌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어.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지. 특히 부여융은 당나라에서도 높은 지위를 인정받았단다. 할아버지는 낡은 비단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옛 묘비명의 일부를 베낀 것 같았습니다. 2004년 중국 삼서성에서 부여태비의 무덤이 발견되었단다. 묘비에는 그녀가 부여덕장의 딸이며 의자왕의 증손녀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지. 정말인가요? 그 무덤이 진짜 백제공주의 것이라고요. 그렇단다. 놀랍게도 그 무덤은 당나라를 건국한 황제고조의 무덤인 헌능부진해에 있었어. 이것은 그녀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지.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부여태비는 20살의 나이에 당나라 황제의 증손자인 이용과 결혼했단다. 이용은 괴왕이라는 지위에 있었지.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어. 첫 번째 아내인 순국 부인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직접 처형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과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행복보다 민족의 생존을 선택한 거란다.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은 당나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 대부분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일부는 당나라 군대에서 뛰어난 장수로 활약했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백제 장수 흑치상진은 당나라가 토번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큰 공을 세웠단다. 이런 공로 덕분에 당나라는 677년 건난고성에 백제 유민들을 모아 살게 했지. 당시 당나라 황제는 백제 왕족에게 대방군왕이라는 칭호를 주기도 했어. 건난고성에서 백제는 다시 태어난 거군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단다. 물론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었지만 백제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 바로 그곳에서 부여태비는 백제의 공주로 자라났고 당나라 황족과의 결혼을 통해 백제 유민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셨습니다.
부여태비가 이용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 결혼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제의 정신을 지켜냈지. 묘지석에는 그녀가 가을의 단풍과 같고 봄날의 숲과 같았다. 백제의 얼굴이라 칭송됐다고 적혀 있단다. 결혼 후 부여태비와 이용 사이에서 아들 이거가 태어났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괴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여태비는 49세의 나이로 73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건난고성의 백제는 한반도에서 멸망한 후에도 약 150년간 더 존속했단다. 9세기 초의 발해에 의해 흡수될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도 백제의 호는 우리 같은 후손들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그것마저 이겨냈단다. 그들은 만주어를 한글로 기록해 보존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소중한 책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어딘가에 백제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의 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 문자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대학에서 언어학을 부전공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아바, 즉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건 애네, 어머니란다. 이건 소리, 목소리를 의미하지. 그런데 왜 많은 단어들이 한국어와 비슷한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만주어와 고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 계통 언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 한글은 그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된 문자였기에 만주어를 보존하는데 이상적이었단다.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더 넓고 다양한 역사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역사가 공식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는 법이야. 그리고 어떤 역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무시되기도 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란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자들을 연습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베이징 대학으로 돌아가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백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할아버지께 배운 내용과 발견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한 옥인장은 너무 귀중했기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증조 할머니의 한글 만주어 기록을 복사하고 무덤 사진을 찍어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동아시아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양 교수님은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보시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군. 특히 이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 자료는 매우 희귀해. 부여태비의 이야기라. 2004년 삼서성에서 그 묘지석이 발견되었을 때 학계에 큰 파장이 있었지. 양 교수님은 부여태비 묘지석 발굴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묘지석에는 부여태비가 백제의자왕의 증손녀이며 당나라 괴왕 이용의 왕비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공식 기록인데 왜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나요? 역사란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네. 중국의 공식 역사관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강조해왔어. 백제처럼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강국의 존재는 이런 관점에서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 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난고성의 백제 역사 왜곡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역사서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복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술 대회가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서는 택배로 옥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아나,
이 인장은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물건이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오신 것이니 부디 소중히 다루길 바란다. 내가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길 기원한다. 학술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역사서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어 온 건난고성의 백제, 유민들과 부여태비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제가 660년 멸망한 이후에도 그 찬란한 문화와 전통은 요동 땅에서 약 150년간 더 존속했습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옥인장을 공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인장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부여씨 가문의 인장입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 지우기 과정에서도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소중한 유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 학생, 당신의 주장은 마치 중국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왔다는 것 같은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진정한 역사학자는 그런 편향을 넘어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백제가 단순한 변방소국이 아니라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강대국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발표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중국이 백제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해왔는지 증거와 함께 보여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리아나. 우리 가문은 1300년 동안 이 진실을 지켜왔다. 몇 주 후 고향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유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부여태비의 일기가 있다. 증조 할머니께서 한글로 번역해 놓으신 것이란다. 부여태비가 직접 쓴 일기. 중국 역사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진정한 역사야. 할아버지는 그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부여태비의 진정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부여태비의 일기를 바탕으로 새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국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중국 내에서는 논란이 됐지만 진실의 힘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란저우 대학의 고고학팀이 건난고성 발굴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굴 결과 백제 양식의 사원과 왕실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중국은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굴 현장 언덕에서 저는 동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여태비도 이렇게 조국을 그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처럼 저 역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역사와 그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던 모든 이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반도라는 좁은 영토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움직인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드러난 수많은 유물들은 한국의 진정한 역사가 한반도로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중국이 만주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